이런 것들이 처음 하실 때는 되게 불편하다, 어지럽다, 아니면 뭐 어우 너무 혼잡하다, 회사 밥 없으면 저기 이제 꿈도 꾸지 마. 모델 Y 주니퍼 RWD 지금 안녕하세요. 그 빌딩 수다방 빌런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낯설죠.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인데 요즘 되게 핫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RWD를 제가 계약을 해서 오늘 오전에 바로 차를 받았습니다. 짜잔! 모델 Y 주니퍼 RWD고요. 기본 스텔스 그레이 색상의 시트는 블랙 시트입니다. 옵션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보통은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기본 가격이 5,299만 원인데 저는 보조금 다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빌딩만큼이나 차량이 정말 진심이거든요. 정말 많은 차량들을 안 타본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타보고 느껴보고 교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제가 요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도 한번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차량 출고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송정동에 임장을 가고 있는데 물건 리뷰하러 보러 가고 있는데요. 가면서 간단하게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RWD 차량 시승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테슬라를 지금 이 모델 Y를 6번째 테슬라거든요. 19년도 모델 3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 3, 모델 Y, 또 모델 3 리프레쉬, 모델 X, 그 다음에 모델 X 리프레쉬, 그 다음에 모델 Y RWD 총 6번째였는데 탈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이런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테슬라가 아이폰 같아요. 사실 뭐 아이폰도 아이폰 11이나 지금 뭐 15, 16까지도 크게 뒤에 디자인이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안에 기능들이 되게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발전하고 카메라 성능도 좋아지고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약간 조금만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 눈에는 뭐가 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테슬라 초창기부터 운전을 해본 결과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깜빡이라든지 뭐 이런 스위치류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반응성,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등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전기차를 사야 한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기존 모델 Y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델 Y가 사실 데뷔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5, 6년 차 돼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그다음에 모델 Y 롱레인지가 나와 있었고 그 후에는 모델 Y RWD, 모델 Y 롱레인지로 한번 변화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완전 페이스리프트 해서 다시 또 RWD 롱레인지로 했는데 가장 큰 건 주행거리 변화랑 배터리 크기 그리고 이제 셰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큰 바디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외관에 약간 화장하듯이 리터칭만 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화가 됐어요. 배터리의 사이즈도 변했고요. 배터리의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즉슨 곧 주행거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모델 Y 승차감. 모델 Y 오너분들이 가장 불만이었고 항상 욕하셨던 부분이 승차감이거든요. 사실 저도 모델 Y를 그 당시에 매각을 했던 이유가 승차감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거의 막 이제 한 30일? 뭐 60일? 이 정도 됐을 때 모델 Y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뒤에 탔는데 아이 머리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헤드뱅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저한테 막 이런 승차감이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좋겠냐 해서 결국에는 모델 Y를 판매를 하고 그 당시 모델 X를 구입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짧게나마 타봤지만 승차감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진짜 고급차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실망감을 줬었던 모델 Y의 승차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산타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일하다. 오히려 더 싸진 부분도 있다 하기 때문에 모델 Y를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저는 진짜 돈을 꽂아서라도 사라고 부추길 만큼 좋은 상품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프론트 범퍼, 라이트, 휠 디자인 변화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사실 예전에 모델 3랑 모델 Y는 많은 부품들을 공유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모델 Y를 개발할 당시에는 테슬라가 자금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3의 부품들을 거의 대부분 모델 Y에 호환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그닥 없었죠. 모델 3랑 모델 Y랑.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델 3 하이랜드랑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외장 부품들 같은 경우는 개별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뭐 내부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비슷하게 가겠죠. 모든 테슬라가 비슷하게 가니까. 하지만 외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델 3, 전혀 다른 모델 Y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하나의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일단 핸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핸들의 사이즈가 정말 작아졌거든요. 정말 작아져서 지금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원래 모델 3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향 지시등이 컬럼에 붙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클레임을 거셔서 별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내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뭐 소재 이런 소재의 차이 그 정도만 있고, 앰비언트 있네요. 앰비언트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본으로 앰비언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행 성능 쪽에서 가속감은 어떤가요? 가속감이 사실 이게 RWD여서 크게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기존의 RWD 모델 Y보다도 일단 소폭 후륜의 모터 사이즈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30마력 정도 늘어났는데 제로백이 조금 늘어났어요. 제로백이 늘어나서 뭐 근데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뭐 시내에서나 일반적으로 주행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델 Y RW나 스탠다드도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속감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은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출력이 부족해서 롱레인지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뭐 매니아층이 있어서 뭐 4륜구동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500마력 이상의 파워풀한 주행감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아니면 RWD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핸들링과 서스펜션 세팅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Y가 진짜 승차가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델 Y 샀을 때 하체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바꿨어요. 일체형 서스펜션도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볼도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워시도 정말 하체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다 바꿨는데도 결국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델 Y는 사실 모델 Y 지금 주니퍼 이전에 중국산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RW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주니퍼가. 근데 좋아졌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Y 안에서의 좋아진 거지, 뭐 전반적인 모든 승차감을 비교하면 조금은 뭐 너무 고급진 승차감은 아니다.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편안하게 탈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핸들이 좀 작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되게 민첩해요. 기존의 모델 Y도 나쁘지 않았는데, 모델 Y가 사실 그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 구조나 뒤쪽에 후륜에 있는 서스펜션 구조가 일반 내연기관 차랑은 좀 틀리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탑재를 위한 우물정자의 서브프레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약간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서스펜션 구조나 하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들링의 부분에서도 날렵하게 회전할 수 있는 회도성도 좋고요. 그러니까 리어에서 따라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리어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핸들의 탓인지 뭐 하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체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하체 구성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으나 핸들링의 차이는 기존 모델 Y랑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좀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성은 어떤가요? 정숙성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중 접합 유리가 그전에도 1열까지는 탑재가 돼 있었는데 2열은 탑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일부 유튜버를 찾아보니까 안쪽에 인슐레이션이나 이런 흡착 패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부분도 좀 예전에는 이런 도어 쪽에서도 약간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쓰여져서 뭐 다그닥 거리는 것도 있고, 소리에 뭐랄까 인입된 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고요합니다. 사실 제가 모델 X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모델 X랑 모델 Y의 정숙성을 비교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 Y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품성 가치가 자꾸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는데 상품성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 세팅은 직관적인가요? 이게 처음에 제가 모델 3 19년도에 탔을 때는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테슬라가 회생 제동을 막아버렸어요.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막아버렸는데, 요번에도 새롭게 브레이크 부분에서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가 사용하면서 모델 Y에도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할 거냐, 두 가지의 모드로 나뉘는데, 지금 저는 테슬라 모델 XL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어서 항상 원페달 드라이빙 했는데 꿀렁꿀렁 거렸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나 저희 자녀가 조금은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지금 모델 Y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한 주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는 된 것 같아요. 피디님도 편하지 않아요? 뭐 제가 전기차라고 멀미가 나거나 뭐 꿀렁꿀렁 거리지는 않지 않아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승차감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트 착좌감과 포지션은 어떤가요? 운전석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운전석에는 통풍 식탁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아직 저도 장거리를 이렇게 주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차이는 없는데, 뒤에를 제가 앉아봤거든요. 뒤에는 너무 좋아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동식 시트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편안하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기존보다도 뭐 얼마큼 더 뒤로 눕는지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조금 더 좋은 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좌석의 하판이라고 그러죠. 바닥 부분이 한 5cm 정도 기존 모델 Y보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조금 진짜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야 정말 2열에 누굴 태울 수 있겠다.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아기들 카시트를 장착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죠? 2열에 전동식으로 의자를 옵션을, 다른 차도 마찬가지예요. 전동식으로 넣게 되면 정말 아이의 카시트가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동식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톱니바퀴 안에서만 각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카시트를 장착하게 되면 카시트랑 시트 사이에 공백이 뜨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전동식 시트로 조절하게 되면 정말 단단하게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카시트를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아 자녀가 있으시고 카시트를 꼭 장착하셔야 한다면 저는 2열에는 꼭 전동 시트가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면 옵션을 꼭 추가하시는 게 저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Y도 전동식 시트가 2열에 탑재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카시트를 장착을 했거든요. 오자마자 장착을 했는데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뒤에 래치까지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에 2열에 있는 전동식 좌석이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적재 공간과 수납 편의성은 좀 어떤가요? 앞에 프렁크나 트렁크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워낙 모델 Y가 뭐 지하실도 있고 옆에 좌우에 파여져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수납형은 제가 볼 때 이 동급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BMW iX3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약간 준중형급 SUV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모델 Y도 그렇고. 그런데 BMW iX3보다도 훨씬 수납이 많이 돼요. 일단 지하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프렁크에 대한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깊이, 모든 부분이 압도하기 때문에 동급 트렁크는, 적재 공간은 모델 Y가 최고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저 디스플레이거든요. 네네. 저 디스플레이는 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인터페이스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 모델 3 때는 이런 속도계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정말 처음에 모델 Y 인터페이스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는데, 신호등 인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럼식 기어가 아니고 그 드라이버에 대한 변환이 터치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 하실 때는 되게 불편하다, 어지럽다, 아니면 너무 혼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는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왜 이거를 많은 테슬라 유저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는 겪어보시면, 직접 운전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사실 속도계가 여기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하니? 하는데 사실 다 보입니다. 시야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눈의 시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페이스는 꽤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성이 거의 아이패드급이에요. 사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든 차를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대단하죠. 혁신적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에서도 새로운 iOS를 얼마 전에 소개를 했거든요. 거기도 결국에는 이 사각형 모니터 하나로 사용한다고 현대에서도 밝히고, 현재 이런 모니터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폴스타도 있죠. 폴스타도 예전에 볼보부터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바꿔서 이제 가로형으로 이제 폴스타에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샤오펑, 뭐 지리 모든 자동차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제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로만 통제를 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는 아마 테슬라가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레거시 브랜드들이 다 따라하지 않을까. 따라하고 있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형식의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티어링 휠 버튼형 기어 조작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존의 테슬라들이 이쪽에 벤츠처럼 컬럼식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없애더니 어떻게 했냐, 화면 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화면 안에서 내가 가고 싶으면 앞으로,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됐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돼? 말이 돼? 불편하다. 근데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앨런 머스크가 뭘 했냐, 굳이 네가 이거를 왜 기어 변속을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가 스스로 앞에 가야 할 상황이 되면 드라이브 D를 걸어주고요, 제가 뒤로 리버스를 해야 될 경우에는 R을 넣어주고요, 정말 똑똑하게 알아서 전진과 후진을 이 차량 스스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터치할 일도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컬럼식 기어를 없앤 이유가 단순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 넣는 것보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 스스로 판단을 해서 드라이브와 리버스를 판단을 해서 움직인다, 이 목표를 두기 위해서 이 컬럼식 기어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거 언제 하고 있고 언제 하지, 근데 지금은 전혀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실 정도로 편하게 그냥 브레이크 밟고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되고요, 뒤로 가고 싶으면 브레이크 밟고 가만히 있으면 또 뒤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섹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앱 연결과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은 어떤가요? 또 이것도 테슬라의 장점이죠. 예전부터 사실 나는 키를 안 들고 다녀도 된다 라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혁신이었거든요.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도 뭐 디지털 1, 디지털 2, 지금 디지털 2까지 발전을 해서 현대자동차도 이제 키가 없이, 물리적인 키가 없이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이제 차 문을 닫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시발점이 사실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사실 키가 필요 없어요. 너무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하나면 내 키를 소유할 수도 있고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이제는 애플워치까지도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더라도 애플워치 하나로도 다 연동이 되고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지금 현대에서는 지문인식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특징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엔 현대자동차도 지문인식이 아닌 디지털 키 2, 이런 테슬라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로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편하고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청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키 넣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진짜 볼록 튀어나와서 이거 키 안 들고 나갈 수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들고 다니자니 여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달려있네요. 맞아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없었고, 처음에 이제 모델 S 리프레시랑 모델 X 리프레시부터 탑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랜드에도 탑재가 됐고, 모델 Y에도 탑재가 됐는데, 여기서 유튜브도 재생이 되고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죠. 아이들이 멀리 장거리 이동할 때 지루해서 언제 도착해요 막 짜증 부리고 할 때 여기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딱 틀어준다, 그럼 아마 정말 행복한 드라이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건요, 사실 뒤에 가서 예전에 태블릿 PC를 설치하신 분들은 내려서 태블릿 PC 애들이 틀어달라는 거 세팅해주고 다시 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뒤에 차량 세우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리어 스크린이라고 해서 리어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리어 화면을 끄거나 키거나 뭐 다 제어할 수 있고요. 여기서만도 제가 넷플릭스를 틀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 정말 좋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런 거 액정 하나만 해도 뭐 태블릿 PC 뭐 현대자동차 옵션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옵션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델 Y는 가격 변동 없이 그냥 넣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혜자스러운 옵션인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가볍게 물건 볼 게 있어서 물건 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아까 우리 얘기 또 하다 남은 게 있나요, 피디님? 일상 출퇴근 혹은 장거리 주행에 어떤 게 더 적합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모델 Y가 말이 많아요. 이게 좀 극향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 Y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RWD에서 좀 주행거리가 짧은 거, 그다음에 롱레인지라 해서 조금 주행거리가 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좀 그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레인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확실했어요. 주행거리 차이가 확실히 났기 때문에 무조건 롱 익선, 그래서 롱레인지가 롱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RWD만 해도 이제 공식 주행거리가 400km거든요. 그리고 롱레인지가 470km? 476km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단순히 70km 때문에 내가 롱레인지를 가야 한다? 라는 부분에는 조금 이제는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는 무조건 롱레인지가 맞았죠. 근데 지금은 RW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출퇴근 거리가 뭐 20-30km만 된다고 하셔도 뭐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좋은 거는 RWD는 항상 100% 충전이 가능해요. RWD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충전에 대한 그 위험이나 뭐 혹은 거부감이 조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화되는 부분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주행거리가 매번 장거리를 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RWD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롱레인지를 설상 구입을 한다고 하셔도 항상 100% 충전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권장 같은 경우가 80% 이하로만 충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롱레인지에서 80% 충전하면 결국엔 400km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맘 놓고 싸게 RWD 400km 충전하셔서 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롱레인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니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스피커, 그 다음에 듀얼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거리, 가장 큰 게 이 세 개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제가 볼 때는 한 300~400만 원치의 돈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그 다음에 배터리 차이가 한 300만 원, 그래서 약간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스피커를 좋아하시면 롱레인지를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RWD는 스피커가 앞에만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안 들려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땐 스피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막 말이 많아요. 옛날에 뭐 아우디가 항상 홍보할 때도 그랬죠. 꽈뚜로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사계절 내내 탈 수 있는 안정성 좋은 게 사륜이다, 세일즈 포인트에 많이 속으셔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도심에서는 사실 후륜구동에다가 윈터 타이어만 제대로 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시 산다면 무조건 다시 RW 살 것 같아요. 롱레인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부산을 한 번에 가는 거가 중요하냐? 근데 한 번에 가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뿐더러 사실 휴게소 한 번씩 쉬시잖아요. 그때 충전을 조금만 하셔도 뭐 주행거리가 다시 한번 리차징 되기 때문에 저는 RWD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쓰기 편하고 누구나 남녀노소 쓰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5,299만 원에서 뭐 보조금 받으시면 뭐 4천만 원 후반대에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배터리 이 정도 소프트웨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소유를 했었는데 그 전에 아이오닉 5도 있었고 아이오닉 6도 있었고요. BMW iX3까지 타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단 한 대만 구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테슬라 모델 Y RWD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나 실사용 배터리는 어떤가요? 이게 진짜 전기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를 처음 만났을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모델 3였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전기차 충전이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충전기 보급도 되게 낮았고, 제가 충전을 하려면 항상 미리 계획을 하고 다녀야 했었고, 또 찾아가면 뭐 대부분 뭐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그런 데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았었고, 근데 그마저도 가서 고장이 난 충전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지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개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근데 지금 슈퍼차저가 지도에만 보셔도 너무 많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야 집밥 없으면 안 돼, 뭐 회사밥 없으면 전기차 꿈도 꾸지 마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 충전 시설이 이렇게 많고 심지어 충전 속도까지도 뭐 2-30분이면 다 리차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충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사셔도 이제는 될 것 같다, 하지만 불편하다, 근데 가능은 하다 하니까 전기 충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 항상 100%까지 충전해도 뭐 큰 무리는 없거든요. 물론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NCM 배터리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전기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9년도 그 당시 모델3 리뷰를 한 게 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 있지 항상 애플로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뭐 지금이야 뭐 휴게소에도 많이 있고 뭐 어디 호텔만 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하셔도 저는 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히트 펌프나 이 겨울철 기능에 대한 상상은 좀 어떤가요? 이게 좀 히트펌프가 이전에 한동안 이슈가 있었어요. 초창기 전기차들은 히트펌프가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모델 3마저도 없었고,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탑재가 되다 보니까 겨울철의 주행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아요. 당연히 줄죠. 뭐 20% 30% 주는데 예전처럼 뭐 반토막이 나거나 히터도 못 틀 정도로 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겨울철 주행거리가 물론 불편은 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뭐 옛날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게 발전이 됐고, 뭐 충분히 겨울철에도 운영 가능하고 RWD만 해도 400km에서 20%를 이제 사라진다고 해도 300km 초반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출퇴근에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겨울철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전기차가 그 정도 기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델 Y 주니퍼 RWD 계속 앞에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5,299만 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모델 Y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아시잖아요. 모델 3가 아니라 테슬라의 가격은 예전에 시가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매번 정말 가격이 등락이 말도 안 되죠.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가격이 맨날 뭐 주식처럼 뭐 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됐었는데, 지금 5,299만 원 이 모델 Y 제품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는 뭐 누구나 정말 이게 세컨카로도 좋고요, 메인카로도 좋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을 해도 만족하실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슬라를 6대째 타는 이유도 뭐 만족을 하니까 계속 구입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간에 뭐 저는 차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차량도 조금 타보고 저 차량도 좀 타보고 싶어서 많은 차량을 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영 주기가 좀 짧아요. 길어야 뭐 한 1년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 전에 자주 차량을 교체하는데, 이 모델 Y 주니퍼는 조금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불만족하는 부분이 없어요. 정말 없는 차를 좀 찾기가 어려운데 정말 만족스럽고, 또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싶고, 또 테슬라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FSD나 이제 자율주행도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맨날 사람들이 그러죠. 언제 조만간이 언제냐 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다가온 근시안적인 미래에 조금 FSD도 우리나라에서는 작동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모델 Y 꼭 추천드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길 바라고, 제가 처음으로 지금 자동차 리뷰를 했는데 중간중간 뭐 빌딩 리뷰나 빌딩 소식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차량을 교체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재밌는 소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빌딩 수다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